30대 평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즘 블라인드 많이 하시죠? 블라인드 직장인들 보니까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부자야. 옆에 직장 나와 있는데 다 부자야. 연봉이 다 넘습니다. 초봉이 5천만 원 안 넘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서울 자가가 없다. 명함도 못 내미는 곳이 바로 이 블라인드라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패밀리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추천하는지 아세요? 다 BMW X5 추천해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거 추천한다면서 GV80 추천합니다. 과연 현실이 블라인드와 똑같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현실이 어떤지 보려면 우리가 이걸 봐야죠. 데이터를 봐요. 데이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 30대 초반 평균 연봉 얼마일까요? 블라인드 보면요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30대 초반 평균 연봉 얼마냐면 3996입니다 3,996만 원입니다 대략 얼마인가요? 4천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40대는 얼마일까요? 40대 초반 평균 연봉은 4,956만 원입니다 40대로 10년 올라가면 5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아 뭐야 난 연봉 3천인데 평균이 4천 5천이라고? 블라인드만큼은 아니어도 진짜 사람들 부자구만 싶으실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숫자 뭐였어요? 평균이었어요. 평균이 뭔가요? 전체 사람들 연봉을 더하고 그거를 N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부장님 아니면 큰 병원에 월급 엄청 받는 의사 선생님처럼 상위 1% 이상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연봉 10억 20억인 사람들도 로펌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그럼 현실을 보려면 우리가 평균 말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중위 연봉을 봐요. 중위 연봉. 중위 연봉 얼마예요?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웠을 때 그냥 딱 잘라서 50등 보자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중위 연봉은요. 얼마인가요? 3,600만 원입니다. 네. 40대 초반 얼마인가요? 4,1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 얼마예요? 346. 요게 40대 초반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것도 많은 돈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3,600, 30대일 때 3,600, 월 300만 원이 뭐예요? 중간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30대 중 절반은 이것보다 못 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새 자산이 너무 많다. 전부 다 서울 아파트 살고 있고 이것도 한번 실제로 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댓글을 믿지 말고 실제 데이터를 까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인스타나 블라인드 보면 어때요? 야, 금수저들은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산이 많아야지. 얼마? 요즘에 한 10억쯤은 다 있지 않냐. 자산으로 뭐 대출 끼고 어쨌든. 근데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이거 10억은 부자도 아니죠. 돈도 아닌 것 같죠. 유튜브 인스타에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산이 10억, 100억 이상 되는 부자들이냐? 사실 사기도 많고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소득만 높고 번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소득은 당장 사고라도 나고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결국에 자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득의 자산화를 하는 것이 바로 법인이고 법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산화를 하는 거예요. 소득을. 자산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뒤지더라도 이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짓을 하지 마라. 이 습관을 버려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뭐냐?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다. 내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울증이 온다. 왜? 나는 내 월급을 시간으로 계속 엠빵하는 짓을 해보니까. 그럼 뭐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스스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을 대 쉬는 시간. 그럼 휴식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럼 시간을 뭘로 바꾸나요? 시간을 쌓이는 것, 시스템과 바꿔야 됩니다. 소득을 자산화한다 그랬죠.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30살이라면 이제 당신에게는
만약에 80살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 했을 때 지금 몇 월이죠? 맞아요. 지금 이거 영상 올라가는 게 뭐 10월, 11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벌써 1년 지나갔죠. 요런 게 몇 개 남았냐? 80살까지 일한다 그랬을 때 50개 남았다는 거예요. 60살까지 일하면 몇 개 남았어요? 30개 남았어요. 요런 거 30개만 하면은 60살이야. 그럼 1년은 몇 개예요? 12달이에요. 그쵸? 그리고 더 무섭잖아. 1년 12달이잖아. 여러분이 지난달부터 지금 한 달 사이에 뭐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거를 뭐에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시스템 만드는 데다가 써야 된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V 추월 차선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뭐예요? 추마, 아주르. 추마가 도르래 만든 것 같아요. 도르래 만들고요. 아주르가 근육 키운 것 같아요. 네. 더 이거를 잘 들려고 둘 다 목표가 뭐예요? 피라미드 쌓는 거였어요. 아주르가 1층 다 쌓는데 1년 걸렸다고 해볼게요. 1년 동안 추마 아무것도 안 했어. 뭐 하고 있었어? 시스템 만들고 있었어요. 1년 반쯤 지났을 때 얘가 도르래 끌고 나와가지고 얘 2주 만에 다 따라잡고 아주르는 이거 하다 근육 터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받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연봉 790억인가? 뭐 그렇게 받는다 그랬더니 800억 받나?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손흥민이 지금 이거보다 더 잘해가지고 한 1000억 번다고 해봐요. 1000억.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고 1000억 받는데 이 1000억씩 받는 전성기가 7년을 더 간다고 해봅시다. 1000억씩 받는 게. 그럼 얼마인가요? 7천억. 근데 세금 안 날라가고 그냥 7천억 다 내 돈으로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쵸? 손흥민 이 정도면은 전 세계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이 7천억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볼게요. 7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가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 정도 됩니다. 메가스터디가 7천억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3,000개 중에 상장된 회사 중에 한 300등 정도 해요. 우리가 시스템 경쟁에서 봤을 때 전 세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300등 정도고 거기에 비상장 기업까지 합치면은 이거보다 순위가 더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쵸? 같은 상위 10%라고 했을 때 시스템으로 경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상장할 수 있어요? 자신을 상장할 수가 없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그래도 자신을 매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까 이 메가스터디에 현우진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도요. 현우진 선생님 스스로를 상장이 되지가 않아요. 메가스터디는 상장이 되죠. 메가스터디는 매각이 되죠. 현우진 선생님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나라 전체 1등이죠. 소득 순위든 뭐 어떤 지명도든 뭐 따져도 1등이잖아요. 명실상부. 근데 현우진 선생님이 지금 한 달에 받는 게 만약에 연봉 100억이라고 했을 때 현우진 선생님이 20년 동안 순수익 100억이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받아도 2천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스템 싸움으로 따지면 어때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득과 자산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득의 자산화가 바로 사업이고 주식회사예요. 같은 상위 10%라고 했을 때 시스템 싸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제가 뭐 3억씩 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아무리 잘해도 인생이랑 유튜브랑 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유튜브를 잘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다르죠. 아니면 유튜버들이 소속되어 있는 MCN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30대 순자산 평균은 얼마냐? 30대 순자산 대출 빼고 얼마인가요? 30대 평균은 30대 전체 평균 30살부터 39까지 30대 전체 평균 얼마냐면 3억입니다. 정확하게는 2억 9,938만 원이에요. 이것도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다? 평균이다. 평균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자산이 10억, 100억 물려받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딱 50등 얼마냐? 30대가 1억 7천입니다. 40대 얼마예요? 2억 9,478만 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대인데 2억이 없다?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많다? 여러분은 중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중위자산이 1억 7천만 원인데 전체 30대 전체 기준이에요. 만약에 30대 초반에 몰려있는데 내가 아직 이게 없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같지만 10년 전에 저도 그지였어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 블라인드에만 존재하는 허구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우리가 타이슨을 보면서 그냥 섀도우 복싱 하면서 혼자서 맞고 있는 거예요. 아니던데요. 인스타 보면 제 친구들 다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던데요. 그래서 인스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에 어떤 거 올리나요? 인스타에 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그런 거 올립니까? 유튜브에 제가 그런 거 올렸더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을 인스타 올리는 거예요. 예. 저 막 포브스 나가고 이런 거 거기 유퀴즈 찍고 유재석이랑 맨날 봐요. 아니에요. 살다 어쩌다 한번 본 거야.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닥은 거기다 올리나요? 저 누워서 탕탕 특공대 하던 시절 그거 올렸어요? 안 올린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바닥을 보는데 남들 바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남들의 천장과 내 바닥을 비교하는. 미경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마흔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는 자기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의 대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남들이 골라서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과장을 좀 보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삶이 굉장히 좋아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났을 때, 힘들 때, 저희 동규랑 얘기할 때, 영채랑 얘기할 때, 바닥이 보일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못 보시잖아요. 근데 저만 이러냐?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바닥은 안 보여주고 꼭대기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여주는 꼭대기 보면서 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평균의 함정. 여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인데 나는 평균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쓸데없다. 이딴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내가 언제 어떻게 잘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 말고 중위값을 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중간도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인생의 다른 측면에서 시궁창에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평균이 얼마다. 나는 평균 중간도 안 된다. 내 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그냥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유튜브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부업을 한다던가 뭔가 그런 거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1차로로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 제가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따위로밖에 못 사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벌까? 우리 회사는 왜 이거밖에 안 줄까?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네. 이런 생각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생각 붙잡고 거기에 주저앉았으면 지금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 그냥 어제보다 열심히 살자. 밤에 퇴근해가지고 안방 문 열고 들어가면 와이프를 자고 있잖아요. 그 얼굴 보고 나와가지고 냉수 한 잔 마시고 더 열심히 살자. 킥고잉 하자.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예? 블라인드에나 있는 가상평균에 나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됐니 이런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비교는 딱 하나입니다. 뭐랑 하나요? 어제의 나, 지난달의 나, 작년의 나, 나랑 내가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열심히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